안녕하세요. 리서치 에이전트 맥입니다. 자, 2026년 2월 12일 시장 변동성이 정말 컸죠. 과연 시장은 우리한테 어떤 신호를 보내고 있었을까요? 오늘 저와 함께 글로벌 시장의 큰 그림부터 한번 짚어보고요. 시장을 뒤흔든 핵심 뉴스들, 그리고 미국 증시에서 나타난 아주 흥미로운 상승 패턴까지 속속들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내용은 크게 5가지입니다. 먼저 글로벌 시장이 전반적으로 어땠는지 브리핑해 드리고요. 이어서 시장에 가장 큰 영향을 준 핵심 뉴스 5가지를 아주 깊이 있게 들여다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미국 증시에서 포착된 특별한 상승 패턴들을 분석하고 이 패턴을 그대로 보여주는 급등주 20개를 샅샅이 훑어보면서 우리 시장에는 어떤 기회가 있을지 연결해 볼 겁니다. 마지막으로 전체 내용을 깔끔하게 요약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그럼 첫 순서로 2월 12일 시장의 전체적인 분위기는 어땠는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날 시장의 흐름을 먼저 이해해야 오늘 다룰 내용들이 훨씬 더 명확하게 들어오실 겁니다. 자, 2월 12일 미국 증시 상황부터 보시죠. 한마디로 파란불이었습니다. 다우가 1.3%, S&P 500이 1.6% 빠졌고요. 특히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은 무려 2%나 하락했는데요. 아니, 왜 이렇게 갑자기 빠졌을까요? 바로 예상보다 너무나도 강력하게 나온 고용지표 때문이었습니다. 이 정도면 연준이 금리 인하를 서두를 필요가 없겠는데? 하는 생각이 시장에 쫙 퍼지면서 기대감에 확 꺾인 거죠. 이런 복잡한 시장 상황 속에서 저희는 우리 한국 투자자분들에게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뉴스 5가지를 엄선했습니다. 첫째, 삼성전자가 차세대 메모리 HBM4 양산을 시작했다는 엄청난 기술적 뉴스. 둘째, 해석이 분분한 미국의 고용지표. 셋째, 한미 간의 무역 마찰 가능성. 넷째, 중국의 산업정책 변화. 그리고 마지막으로 코스피가 역사적인 5,500선을 돌파했다는 소식까지. 이 뉴스들이 각각 어떤 의미를 갖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뜯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 뉴스들이 표면적인 사실을 넘어서 우리 투자자들에게는 구체적으로 어떤 기회와 또 어떤 리스크를 의미하는지 본격적으로 심층 분석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반도체 시장의 판도를 바꿀 만한 소식입니다. 바로 삼성전자가 HBM4를 세계 최초로 양산해서 엔비디아에 공급하기 시작했다는 건데요. HBM3 경쟁에서 다소 아쉬웠던 삼성전자가 AI 메모리 시장의 왕좌를 되찾기 위해 던진 아주 결정적인 한 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건 정말 그야 바로 게임 체인저라고 할 수 있습니다. SK 하이닉스한테 좀 밀렸던 HBM 시장의 판도를 단번에 뒤집을 수 있는 한 방이거든요. 뭐가 그렇게 대단하냐고요? 바로 자체 1시드램이랑 4나노 로직 공정을 하나로 합쳐서 전력 효율을 무려 40%나 끌어올렸다는 점입니다. 이게 그냥 기술이 좋다는 걸 넘어서요. 이제 삼성전자의 가치를 아예 새로 봐야 하는 신호탄인 셈이죠. HBM 매출이 올해 3배 넘게 뛸 걸로 보이는데 그럼 당연히 PER, 즉 주가 수익 비율도 지금의 12배 수준이 아니라 15배 이상으로 리레이팅될 명분이 충분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건 삼성전자 혼자만의 얘기가 아니에요. 원익 IPS나 솔브레인 같은 우리 소부장 기업들한테도 정말 엄청난 낙수 효과가 기대되는 아주 큰 뉴스입니다. 자, 다음 뉴스는 미국 노동시장에서 나온 아주 흥미로운 소식입니다. 언뜻 보면 서로 말이 안 맞는 것 같은 데이터가 동시에 나왔거든요. 이 혼란스러운 신호 속에 숨겨진 진짜 의미가 뭔지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내용을 보면요. 1월 신규 고용은 13만 명으로 예상보다 훨씬 좋았는데 동시에 2025년 전체 고용 데이터는 무려 70%나 밑으로 깎아버렸습니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바로 미국 경제가 실제로는 일자리를 많이 만들지 못하면서 성장하는 이른바 고용 없는 성장을 해왔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이러니 연준의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당장 지표는 좋은데 과거 데이터를 보니 미래 경기가 안 좋을 수도 있겠다 싶거든요. 10년물 국채금리가 안정적인 것도 시장이 인플레이션 걱정보다는 경기 둔화 가능성을 더 크게 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미국으로 가는 소비재 수출이 줄어들 수 있다는 걱정이 있지만 반대로 달러가 강해지면 수출 기업들이 환차익을 볼 수도 있는 좀 양면적인 상황입니다. 자, 이제는 지정학적 리스크, 그러니까 정치적인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현재 우리 증시를 짓누르는 가장 큰 불확실성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과 우리나라 국회 사이의 갈등 문제입니다. 이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나라 핵심 산업인 자동차의 이익에 직접적인 타격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지금 15%인 관세가 25%로 올라가면 계산상으로 현대차와 기아의 영업이익이 15%에서 많게는 20%까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건 과거처럼 우리는 동맹이니까 하고 봐주던 관계가 아니라 철저하게 주고받는 관계로 바뀌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시장의 모든 관심은 3월 9일로 쏠려 있습니다. 이날 특별위원회에서 법안을 통과시키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외국인 투자자들의 자금이 들어올지 아니면 빠져나갈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이번엔 좀 긍정적인 소식입니다. 특히 그동안 마음고생이 심했던 2차 전지 섹터에 마치 한 줄기 빛과 같은 소식인데요. 바로 중국에서 나온 정책 변화입니다. 중국 정부가 자국 자동차 회사들한테 원가 이하로는 팔지 말라고 딱 못을 박았습니다. 이건 그동안 테슬라랑 BYD가 주도했던 피 튀기는 가격 전쟁, 이른바 치킨 게임이 이제 끝났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럼 이제 뭘로 경쟁할까요? 바로 기술력이죠. 이건 기술에서 앞서 있는 우리 LG, 삼성, SK 같은 배터리 회사들한테는 정말 유리한 환경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특히 구리 같은 원자재 가격이 톤당 13,000달러를 넘는 상황에서 올라간 원가를 판매 가격에 반영하기가 훨씬 쉬워져서 수익성을 지키는 데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주가가 많이 빠졌던 양극재 기업들한테는 이게 정말 강력한 반등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 5번째 뉴스입니다. 우리 한국 증시 자체의 체질이 바뀌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죠. 바로 코스피가 5,500선을 돌파했다는 소식입니다. 시장의 힘과 정부 정책이 만나서 아주 강력한 시너지를 내고 있습니다. 코스피 5,500 돌파는 그냥 숫자가 아니에요. 우리나라 증시의 고질병이었던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드디어 해소되고 있다는 아주 중요한 상징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수출입은행이 AI 같은 첨단 산업에 무려 22조 원을 쏟아붓는 생산적 금융정책을 내놨는데요. 시장에서는 이걸 거의 첨단 산업을 국가가 키워준다는 수준의 지원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 눈에는 이게 일종의 안전망처럼 보이니까 계속해서 돈이 들어오는 거죠. 물론 너무 빨리 올라서 주가가 비싸진 건 아닌지 밸류에이션 부담은 계속 신경 써야 할 부분입니다. 자, 지금까지 분석한 내용을 바탕으로 섹터별 전략을 정리해보면 그림이 아주 명확해집니다. HBM4를 앞세운 반도체, 그리고 중국 정책의 수혜를 입는 2차 전지는 전망이 아주 밝아 보이죠. 반면에 자동차는 3월 9일이라는 큰 변수가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좀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합니다. 그리고 방산과 엔터테인먼트 섹터는 각자 가진 강력한 성장 동력을 바탕으로 꾸준히 좋은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렇게 시장 전체는 하락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유독 강하게 치고 올라간 종목들이 있습니다. 과연 이 종목들에는 어떤 공통점이 있었을까요? 지금부터는 시장을 이끌고 있는 5가지 핵심 상승 패턴을 분석해 볼 텐데요. 이 패턴을 이해하면 이렇게 혼란스러운 시장 속에서도 우리는 기회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시장이 빠지는 와중에도 급등한 종목들을 쫙 분석해 보니까 이렇게 5가지의 뚜렷한 패턴이 보였습니다. 첫 번째는 AI 인프라 확장입니다. 이제 AI가 데이터 센터를 넘어서 우리 주변, 즉 엣지까지 확산되는 흐름이죠. 두 번째는 산업 자동화의 부활입니다. 로봇이나 머신비전 같은 분야가 다시 살아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독점적인 컨텐츠와 경험, 다른 곳에서는 절대 따라할 수 없는 IP의 힘을 가진 기업들이죠. 네 번째는 헬스케어 혁신, 아주 획기적인 임상 결과 하나가 기업의 가치를 통째로 바꾸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는요. 돈을 잘 버는 걸 넘어서 자사주 매입이나 배당으로 주주들에게 적극적으로 돌려주는 주주 환원입니다. 지금 시장의 돈은 바로 이 5가지 테마로 몰리고 있습니다. 정말 흥미로운 건 미국 시장에서 나타난 이 상승 패턴이 우리 한국 시장에도 거의 그대로 적용된다는 점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에게 아주 명확한 투자 아이디어를 주죠. 예를 들어 미국의 AI 인프라 확장은 우리나라의 KINX나 가비아 같은 데이터 센터 기업의 산업 자동화 트렌드는 고영이나 이오테커닉스 같은 장비 기업의 직접적인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독점 콘텐츠는 하이브, 바이오 혁신은 알테우젠, 그리고 주주 환원은 현대차나 기아로 연결되면서 우리 투자 전략에 훌륭한 나침반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론은 충분히 봤으니 실제로 이런 패턴을 실적으로 증명해낸 기업들은 과연 어디인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 어려운 시장에서도 빛을 발한 기업들, 먼저 상승률 상위 1위부터 10위까지 만나보시죠. 1위부터 한번 보시죠. 와, 베스트리, FSLY, 상승률이 무려 88%입니다. 정말 어마어마하죠? 이 회사는 엣지 클라우드,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의 가장자리에서 데이터를 빠르게 처리하는 기술을 가졌는데요.
AI 시대가 오면서 데이터 처리량이 폭발하니까 실적이 엄청나게 좋아질 거라는 가이던스를 내놓으면서 그야말로 주가가 폭발한 겁니다. 이 성장 스토리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으셨나요? 맞습니다. 국내의 KINX가 바로 이와 같은 맥락에 있죠. 그리고 2위 코그넥스, 3위 IPG 포토닉스도 보세요. 둘 다 30%가 넘게 올랐는데 이 회사들은 공장 자동화에 쓰이는 머신 비전, 파이버 레이저 분야의 강자들입니다. 경기가 살아나면서 공장들이 다시 투자를 시작했다는 확실한 증거죠. 이건 우리나라의 고영이나 이오테크닉스 같은 기업들에게도 아주 좋은 신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페어 엔터테인먼트, SPHR, 라스베가스에 있는 그 거대한 구형 공연장 아시죠? 거기서 하는 쇼가 대박을 치면서 이익이 엄청나게 늘었고 주가도 20% 넘게 뛰었습니다. 독점적인 경험, 컨텐츠의 힘을 제대로 보여준 사례죠. 이건 국내의 자이언트 스텝 같은 실감형 컨텐츠 기업들과 연결해서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11일부터 20일 리스트를 보면요. 더 재미있는 연결고리들이 보입니다. 바코드 스캐너를 만드는 지브라 테크놀로지, ZBRA는 4분기 매출도 잘 나왔는데 여기에 대규모 자사주 매입까지 발표하면서 18% 넘게 올랐습니다. 이게 바로 실적을 바탕으로 한 주주 환원 패턴의 전형이죠. 우리나라 산업용 PDA 강자인 포인트 모바일에 적용해 볼 수 있는 논리입니다. 헬스케어 혁신 패턴에서는 비만 치료제를 개발하는 바이킹 테라퓨틱스, VKTX의 상승이 국내 펩트론을 떠올리게 하고요. AI 덕분에 데이터 센터 임대 수익이 늘어난 에퀴닉스, EQIX의 강세는 국내 최대 데이터 센터 운영사인 KT와 연결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MU의 상승은 메모리 반도체 시장이 드디어 살아나고 있다는 신호탄으로 글로벌 1위인 삼성전자에 대한 기대감을 더욱 높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시장의 데이터들을 깊이 파고들어 분석해 봤는데요.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을 관통하는 투자자들이 꼭 기억해야 할 단 하나의 핵심 메시지는 과연 무엇일까요? 네, 바로 이겁니다. 여러 가지 거시경제 지표들이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더라도 시장은 결국 실질적인 결과물, 즉 숫자로 자신의 혁신을 증명해내는 기업에게 보상을 해준다는 사실입니다. 막연한 기대감이 아니라 실적으로 증명된 혁신에 집중해야 할 때입니다. 오늘 함께 나눈 이야기들은 여러분의 투자를 돕기 위한 정보 제공이 목적이며 특정 종목에 대한 매수나 매도를 추천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모든 투자의 최종적인 판단과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